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사이언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은 기출픽 물리학 632문제 드디어 첫 번째 평형과 안정성 파트를 들어가 볼 겁니다. 네, 평형과 안정성은 총 21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문제 수가 많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게 쉬워요. 네, 문제가 쉬운 문제들만 대부분 들어가 있고 뒤쪽에 한두 문제 정도만 잘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출픽 문제를, 이 문제풀이 강좌를 들으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제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개념까지 소개드리진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 개념 같은 게 궁금하신 분들은 기본 개념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는 오늘 기출픽 물리학, 평형과 안정성 파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좀 읽어볼까요? 그림과 같이 막대의 한쪽 끝에 무게가 W인 물체를 올려놓고 다른 쪽 끝에 F로 누르고 있더니 수평형과 나란한 평형을 이뤘다고 합니다. 맞죠? 그럼 이 받침점을 우리가 회전축으로 잡게 되면은 이 W가 막대를 누르는 힘이 있을 거고 그건 당연히 W겠죠, 그쵸? 그 다음에 손이 막대를 F로 누르고 있는데 저 W에 의한 돌림힘은 회전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요. 요 F에 의한 돌림힘은 회전축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마리의 돌림힘 평형을 이뤄야지만 현재 얘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돌림힘 평형 말고도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막대가 아랫방향으로 F하고 W만큼을 받고 있죠. 그럼 막대는 윗방향으로도 F 플러스 W만큼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즉 회전축이 막대를 W 플러스 F로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W는 F냐? 묻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현재 돌림힘 평형에 의하면은 저 W에 의한 돌림힘은 W 곱하기 B가 되는 거고요. 이 F에 의한 돌림힘은 F 곱하기 A가 되는데 이 두 마리가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회전팔의 길이가 A가 더 크죠? 그럼 힘은 W가 더 크겠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즉 1번은 땡이고요. W가 F보다 커야 합니다. 2번 막대의 작용은 물체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 방향과 물체의 무게에 의한 거는 지금 반시계 방향이죠. 그쵸? 그 다음에 크기가 F인 힘에 의한 돌림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 맞습니다. 3번 물체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크기가 F인 힘이 막대에 작용하는 방향은 서로 반대냐 묻고 있는데 둘 다 아랫방향이죠. 그쵸? 얘는 돌림 힘 방향이 아니고 힘 방향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랫방향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서로 같죠? 4번 받침점이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W 플러스 F가 맞습니다. 5번 받침점을 물체에 가까이 놓을수록 즉 받침점이 일로 가면 갈수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B라는 값이 줄어들 때를 보는 거죠. 그럴수록 돌림힘 평형을 이루기 위한 F의 값이 작아지냐 묻고 있는데 그럼 B라는 값이 작아지면은 이 왼쪽 항 자체가 작아집니다. 맞죠? 그럼 오른쪽 항도 작아져야 되니까 이 F라는 값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5번 F의 값은 작아진다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X55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5쪽 제일 아래에 있는 빈출 자료 보기예요. 요거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OX 먼저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인 문제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필수 기출 들어가 봅시다. 네, 2번입니다. 그림은 XY 평면에 놓인 물체의 세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요. 10N은 X축과 나란하고 5N은 Y축과 나란할 때 R자 힘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그럼 지금 오른쪽 10N, 왼쪽 10N은 두 마리가 상쇄되겠죠? 그럼 지금 위로 5N밖에 안 남으니까 R자 힘의 크기는 5N이 될 겁니다. 네, 너무 쉽죠? 3번 그림과 같이 받침대 위에 균일한 막대를 이용해서 무게가 1000N인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체는 받침대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요. 물체가 막대를 아래로 1000N으로 누르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럼 이 물체에 의한 돌림은 일단 이 받침대를 우리가 회전축으로 잡으면은 반시계 방향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 돌림이 힘 1000N 곱하기 회전팔의 길이 1m가 되는 겁니다. 즉 1000N 곱하기 미터만큼의 돌림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저거를 이제 들기 위해서 내가 줘야 하는
F의 최소값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반시계 방향 돌리빔과 시계 방향 돌리빔이 같을 때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거보다 0.000001만 크면 되니까. 맞지? 그럼 그때 최소값은 F 곱하기 4가 되는데 이게 1000과 같은 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요 F가 250N이다라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축바퀴네요. 그림과 같이 축바퀴의 작은 바퀴가 무게가 3F인 물체를 매달고 큰 바퀴에 F인 게 작용했더니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했다고 합니다. 즉, 등속 운동했다는 거잖아, 그치?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등속 운동이나 정지해 있으면 얘네가 받는 알짜 힘은 무조건 몇이다? 0이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때 지금 각각 반지름이 R1, R2일 때 이 비율을 구하라고 합니다. 즉 얘네가 지금 돌리빔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항상 축바퀴의 회전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3F 곱하기 R1과 F 곱하기 R2가 같아야지 돌리빔 평형입니다. 그럼 힘의 크기가 3대 1이니까 회전팔은 1대 3의 비율이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대 3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언제적 영희와 철수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희와 철수라는 이름은 최근에 없죠, 이제. 자, 봅시다. 그러면 무게가 300N인 영희. 그러니까 영희가 막대를 300으로 누르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600N인 철수. 600N으로 누르겠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소에 앉아있을 때 시소가 수평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힘의 평형과 돌리는 평형 모두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받침대는 시소의 정중앙을 받치고 있고요. 영희는 3m 떨어진 곳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즉, 받침대를 우리가 회전축으로 잡게 되면은 영희가 지금 주는 돌림힘은 300N 곱하기 3m, 즉 900N 곱하기 m가 되고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겠죠. 그럼 철수는 시계 방향으로 900만큼의 돌림힘을 줘야 됩니다. 근데 얘 무게가 600N이라고 했으니까 요 거리가 얼마여야 돼? 1.5m여야지 600 곱하기 1.5가 900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축으로부터 거리가 1.5m겠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시소는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니은, 영희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900이다. 맞습니다. 즉, 철수와 받침대 사이 거리는 1.5m. 맞아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쉽죠? 네, 6번입니다. 6번. 그림과 같이 무게가 각각 20N W인 추를 매달아 놓은 막대가 수평인 상태로 정지해 있다고 하니까 또 돌림힘 평형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우리가 축으로 잡게 되면은 지금 20N에 의한 돌림힘은 20N 곱하기 5L, 즉 100N 곱하기 L만큼이 되는 거니까 얘에 의한 돌림힘도 100N 곱하기 L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무게가 얼마겠다? 50N이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기억. W는 50이다. 맞습니다. 니은,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은 0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수평을 이루고 있으니까 돌림힘 합이 0이겠죠. 지금 무게가 W인 추를 O로부터 오른쪽으로 3L인 지점으로 옮긴대요. 즉 이 W인 막대를 요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여기로. 그럼 그렇게 되면은 막대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이 작용하냐? 라고 묻고 있는데 잘 봐봐. 지금 요 친구에 의한 돌림힘이 여기를 축으로 잡았을 때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요 W에 의한 돌림힘은 여기를 축으로 잡으면 시계 방향 돌림힘이었죠. 근데 얘가 이 3L 위치로, 즉 멀어진다라는 것은 회전팔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힘의 크기는 똑같아도 회전팔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돌림힘이 커지죠. 즉 시계 방향 돌림힘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W인 추를 오른쪽으로 밀면은 당연히 막대는 시계 방향 돌림힘이 더 많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막대 길이가 3L인 균일한 막대가 받침대 위에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대의 왼쪽 끝은 실 P로 수평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실이 막대를 잡아당기는 장력이 존재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막대의 왼쪽 끝은 실 P로 수평형과 연결되어 있고 똑같은 걸 또 얘기했네? 자, 그 다음에 막대의 오른쪽은
질량이 M인 A와 B가 L, 2L만큼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맞지? 근데 이런 걸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한 번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A의 무게가 mg인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실이 막대를 mg를 잡아당긴다고 바로 그렇게 가정을 해버려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요. A의 중력이 mg인 거 맞죠? 그렇죠? 근데 A는 무슨 평형을 이뤄야 돼? 힘의 평형을 이뤄야 돼요. 즉 A는 R자 힘이 0이어야지 정지해 있는 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의 현재 아랫방향으로 mg만큼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윗방향으로도 뭐가 필요해? mg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이 A를 윗방향으로 mg만큼 당기고 있는 거죠. 맞아? 근데 실이라는 친구는 장력관계라는 특징적인 관계를 지니는 힘이 있죠. 즉 실이 A를 mg로 당기면 실이 막대를 mg로 당기는 이 두 마리의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게 그냥 같은 실에 연결된 장력의 특징이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를 하나로 퉁 쳐가지고 A에 의해서 막대가 아랫방향으로 mg만큼 힘을 받습니다 라고 퉁 쳐버릴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실제로 상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니까 한번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A에 의해서 막대는 아래쪽으로 mg 힘을 받는 거고요. B에 의해서도 아래쪽으로 mg 힘을 받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저 P에 의한 장력을 내가 T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가끔 물리문제 풀 때 미지수를 XY로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웬만해서 XY로 잡지 맙시다. 우리 장력이니까 텐션의 T자 써서 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막대가 지금 아랫방향으로 받고 있는 총 힘이 mg 플러스 T가 되니까 2mg 플러스 T만큼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막대는 R자 힘이 0, 즉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윗방향으로도 2mg 플러스 T만큼이 필요하니까 이 받침대가 막대를 위쪽으로 2mg 플러스 T로 떠받치고 있겠다라는 사실도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게 저 장력 T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T를 구하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여기를 축으로 설정할게요. 자, 회전축에 직접적으로 가해주는 힘은 돌림힘에 기여를 안 하죠. 회전팔의 길이가 0이니까. 그래서 너는 힘을 무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너와 너에 의한 돌림힘은 시계 방향 돌림힘이 되니까 요 장력 T에 의한 게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 돌림힘은 A에 의한 게 mg 곱하기 떨어진 거리 L이니까 mgl 더하기 B에 의한 게 mg 곱하기 2에 떨어져 있으니까 2mgl입니다. 즉 3mgl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반시계 방향 돌림힘도 나와야 되는데 떨어진 거리가 L이니까 T가 얼마겠다? 결론적으로 T가 3mg겠다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3mg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네, 문과 병따개에 대한 예시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봅시다. 기억. 가에서 손잡이는 회전축으로부터 먼 곳에 설치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멀면 멀수록 우리가 힘을 덜 들여도 되죠. 왜? 여기가 회전축이잖아요. 여기가, 그치? 여기가 회전축이니까 회전축으로부터 내가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직선으로 이은 이 길이가 회전팔의 길이 아닙니까? 맞죠? 근데 회전팔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돌림의 크기가 커지니까 당연히 손잡이가 회전축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오히려 좋은 거죠. 돌림이 커지니까. 맞지? 니은 나를 이용할 때도 똑같이 여기가 지금 회전하는 축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앞에를 잡고 따려고 하면 절대 안 따져요. 그러니까 끝에 쪽을 잡고 뿅 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병의 입구로부터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을 잡아야지 회전팔의 길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큰 게 아니라 내가 힘을 많이 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힘의 이득을 보겠다는 거죠. 뭘 키워서? 회전팔의 길이를 키워서 힘의 이득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아니어가지고요. 답은 기억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9번 좀 봐볼게요. 9번. 네, 아마 여러분들이 9번에서 살짝 헤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 아이패드 떨어뜨릴 뻔했어. 그죠? 자, 9번 봅시다. 가와 나는 정지에 있는 균일한 막대에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막대의 길이는 3x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잘 봅시다. 지금 일단 이 막대 같은 경우에 가에서 막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냐라고 묻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돌림힘을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돌림힘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유리한 축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면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 쓸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뒀으면 좋겠어서 일단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우리는 돌아가는 과정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돌림힘 평형을 이룰 때를 집중하잖아. 맞지? 그럼 돌림힘 평형을 이룬다는 거는 결국 돌림힘 평형을 이룬다는 건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죠? 회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상 회전축을 어디로 잡든 간에 얘는 회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평형관계 있을 때 볼 때는 사실 회전축을 아무 데나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아무 데나도 너무 아무 데나 잡으시면 안 되고 유리한 회전축이 있단 말이야. 그치? 지금 간략히 얘기하면은 쓸데없는 곳에다가 유리한 회전축을 찝으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문제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잡도록 하고 일단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결국 평형 상태에서는 회전축을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 가상황에서 지금 현재 평형 상태를 이룬다고 가정하면은 나는 여기를 한번 축으로 잡아볼게. 그럼 봐보자. 이 5N에 의한 돌림힘은 5N 곱하기 X만큼 시계 방향으로 작용할 거야. 맞지? 시계 방향으로 5N 곱하기 X만큼 작용하는 거야. 그럼 반시계 방향 돌림힘은 너와 너에 의한 게 있겠지? 근데 2N 곱하기 2X니까 너에 의한 돌림힘 4X. 너는 4N 곱하기 3X니까 너에 의한 돌림힘 얼마? 12X가 됩니다. 즉 반시계 방향 16X고 시계 방향이 5X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막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니은 나에서 지금 막대한테 윗방향으로 7N, 아랫방향으로 7N 작용하니까 R자 힘은 0입니다. 근데 R자 힘이 0인 힘의 평형과 돌림힘 평형인 돌림힘은 또 다른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돌림힘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힘 4개를 하나하나 다 고려하고 싶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회전축을 여기를 축으로 잡을게.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게 되면 회전축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힘은 우리가 돌림힘에 무시할 수 있죠. 회전팔의 길이가 0이니까. 그러면 너와 너는 돌림힘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 2N과 3N까지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데 힘의 크기가 다르죠. 그럼 돌림힘 평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디귿선지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계산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계산을 줄여가지고 타임 어택을 최대한 줄인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10번 들어가 봅시다. 네, 이어서 10번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그림은 길이가 4L, 3L인 막대 2개, 실, 물체 ABC를 이용해서 모빌의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A 질량이 6M일 때 모빌 전체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는데 물체의 크기, 막대 실의 질량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보자. 지금 A가 6M이잖아. 그치? 그럼 A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6mg만큼일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우리가 회전축으로 삼게 되면은 이 막대기만 보잖아? 그러면 양쪽에 떨어진 거리가 어때? 똑같지? 즉 회전팔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그럼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려면은 당연히 이 B의 질량도 6m이 돼야지 6mg 곱하기 1.5L 6mg 곱하기 1.5L 해서 돌림힘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즉 이 지금 막대가 아래쪽으로 받고 있는 힘이 총 12mg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럼 막대는 힘의 평형을 이뤄야 되니까 윗방향으로도 12mg만큼의 힘을 받겠죠. 그럼 똑같은 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실이 위에 막대를 잡아당기는 힘도 12mg일 거야. 맞아? 이 두 마리 무슨 관계라고? 장력 관계라고 했습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있는 막대기를 보자. 위에 있는 막대기도 여기를 내가 축으로 잡아볼게. 축.
그럼 축에 대해서 왼쪽 이 12mg가 주는 돌림힘은 12mg 곱하기 L이 되겠지? 그거는 축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 될 거야. 그럼 시계 방향 돌림힘도 12mgl이 나와야 되는데 떨어진 거리가 3L이네? 그러니까 C의 중력이 4mg가 나와야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4mg 곱하기 3L이 12mgl이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너 6m, 너 6m, 너 4m인데 나머지 다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총질량 16m이 나오죠.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11번. 조금 더 어려워진 그림을 봅시다. 네, 11번입니다. 그림은 길이가 5L, 2L, 3L인 막대 3개, 그 다음에 물체 AD를 이용해서 모비를 나타낸 거고 A 질량 M이고 수평을 이뤘을 때 C의 질량을 보라고 합니다. 이때도 막대 실 질량은 무시한다고 했어, 그치? 방금이랑 똑같이 여기를 축으로 잡으면 얘가 지금 중력 mg잖아, 그치? 근데 떨어진 거리가 L이니까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 mgl이야. 그럼 시계 방향 돌림힘도 mgl이어야 되는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이 L이지. 그러니까 요 B에 의한 중력이 mg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B의 질량은 m이라는 사실이지. 그러면 지금 막대기가 아랫방향으로 EMG만큼 힘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막대기가 윗방향으로도 EMG만큼의 힘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요 실이 위에 막대도 EMG로 당기겠죠? 두 말이 무슨 관계? 장력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냥 장력이라는 실의 힘이 가지는 특징인 거야. 맞지? 그러면 요 EMG에 의한 위에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을 보자. 그럼 EMG 곱하기 2L이죠? 여기를 축으로 잡게 되면 그럼 지금 반시계 방향 돌림이 4mgl만큼 작용하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시계 방향도 4mgl만큼 돌림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떨어진 거리가 몇 에? 3L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힘의 크기가 3분의 4mg다라는 얘기죠. 맞지? 그러니까 요 실이 위에 막대를 잡아당기는 게 3분의 4mg라는 거야. 그럼 장력 관계에 의해서 실이 아랫막대도 윗방향으로 3분의 4mg만큼 당기고 있겠죠. 그럼 요 막대기가 이번엔 힘의 평형을 이뤄야 되니까 이 막대기가 아랫방향으로 받는 힘의 총합이 얼마여야 돼? 3분의 4mg라는 거예요. 괜찮아? 즉 C와 D의 중력의 합이 3분의 4mg라는 겁니다. 그래서 MC와 MD를 더하게 되면은 3분의 4m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그거를 C와 D가 이제 무슨 비율로 나눠갔냐라는 거지. 그러면 요 막대기도 결국 돌림힘 평형을 이뤄야 되잖아. 그치? 우리가 돌림힘이라는 건 힘 곱하기 회전팔의 길이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를 축으로 잡게 되면은 떨어진 거리가 1대2의 비율이잖아. 그치? 즉 회전팔이 1대2의 비율인데 C와 D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지 돌림힘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돌림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요 힘의 크기가 몇 대 몇이겠다? 2대1이겠다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3분의 4m이라는 걸 C와 D가 2대1로 나눠갔겠다라는 거지. 근데 구하라는 게 C의 질량이잖아. 그치? 그럼 요 3분의 4m을 일단 3으로 나눈 뒤에 C가 2의 비율을 가져가니까 9분의 8m이 C의 질량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9분의 8m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런 거 가끔 C랑 D랑 헷갈려서 2번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3번으로 잘 가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12번 봐보도록 합시다. 12번 제2초 돌림힘. 저는 우리 교육 과정에 돌림힘이 들어온 게 사실 좋기도 하면서 싫기도 한 게 일단 1단원에 배치할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물리학을 처음 하자마자 이거를 접하면 당연히 물리학이 싫지. 그치? 그래서 첫 단원에 배치할 건 아닌데 근데 그냥 그 문제 자체는 전반적으로 재밌게 잘 출제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어려운 돌림힘이 안 나오니까. 옛날 물투시전 돌림힘까지는 안 나오잖아. 그치? 완자도 약간 그렇게 예측을 해서 조금 쉬운 문제들만 실어놓지 않았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12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2m, 5m인 물체 AB와 막대 C를 이용해서 모빌의 못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질량이 2m인 물체를 추가로 매달아서 수평을 유지하게 할 때 어디로 달아야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회전축이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에 의한 돌림힘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그럼 회전축으로부터
얘는 지금 질량이 5m이니까 중력 5mg, 그 다음 떨어진 거리 2L인데 회전축에 대해서 시계방향 돌림힘이죠. 그 시계방향 돌림힘이 5mg 곱하기 2L, 즉 10mgL만큼 해당이 됩니다. 맞지? 그럼 저 A에 의한 건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라는 건 바로 알 수 있고요. 중력이 2mg, 떨어진 거리 3L이니까 6mgL만큼이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4mgL만큼의 돌림힘이 더 있어야지 돌림힘 평형을 이루는 거 맞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C의 중력이 얼마다? 2mg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회전팔의 길이가 2L이 나와야 되니까 회전축으로부터 2L 떨어진 이 지점에 C를 매달아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지점으로 회전축으로부터 왼쪽으로 2L 떨어진 지점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가봅시다. 그러면 길이가 4L이고 질량이 M인 균일한 막대가 실 A와 B에 매달려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A는 막대 끝에 연결되어 있고요. B는 3L만큼 떨어진 곳에 연결되어 있는데 저 FA와 FB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있죠, 이번에. 왜? 드디어 막대의 질량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막대의 질량에 의한 당연히 막대의 중력, 즉 무게가 존재할 텐데 그럼 그 무게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막대가 아니죠. 균일한 막대다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항상 균일한 물체는 물체의 정중앙에 무게중심이 있게 되고요. 그 무게중심으로부터 아래로 중력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우리가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전체 길이가 4L이니까 여기로부터 2L 떨어진 지점에 무게중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에 무게 mg만큼이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저 FA와 FB는 막대가 윗방향으로 받는 힘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막대가 지금 아래쪽으로 mg만큼 받고 있으니까 지그선지 FA와 FB를 더하면 mg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맞죠? 다시 기억으로 와서 기억. 그럼 막대는 당연히 평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작용하는 RGM은 0일 겁니다. 그럼 FA와 FB의 비율을 봐야 되잖아. 그치? 자, 이제 지금부터 가는 거야. 자, 뭘 갈 거냐면 아까 얘기한 유리한 회전축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축을 어디로 잡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유리한 회전축을 설정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어디에는 설정하지 말아야 될까? 야, 갑자기 회전축을 선생님, 저는 여기가 하고 싶은데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을게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죠? 왜? 힘이 작용하는 지점 중에 하나를 찍어야지 힘이 작용하는 지점에 찍어야지 뭔가의 힘 하나를 무시할 수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 여기 찍으면은 이 FB는 회전팔의 길이가 0이니까 FB를 무시할 수 있는 것처럼. 괜찮아? 그럼 요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 두 번째로는 절대 찍으면 안 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찍으면 안 되는 점은 어디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지점 있죠. 구하고자 하는 힘은 제외하고 찍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FA와 FB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FB에다가 회전축을 찍게 되면은 내가 FB의 힘을 무시해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관계식을 뽑아내도 FB에 대한 걸 바로 구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힘은 제외하고 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제외해도 회전축이 여러 개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가능한 회전축이 여러 개 남아있을 경우에는 필요 없는 힘을 무시할 수 있는 지점에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 니은 보시면 FA와 FB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니까 우린 사실 이 mg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회전축을 찍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2L 대 여기 떨어진 거리는 L이겠죠? 근데 저 두 마리에 의한 돌림힘이 현재 평형을 이뤄야 되니까
돌림힘은 힘 곱하기 회전팔의 길이로 구할 수 있는데 돌림힘의 크기는 같고요. 두 마리가 같아야지 평형이니까. 근데 회전팔의 길이가 2대 1이니까 힘의 크기가 1대 2겠죠. 즉 FA가 FB의 2배가 아니라 FB가 FA의 2배여야 됩니다. 반대로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이거 안 재워놓을 테니까 요거를 계속 적용하면서 문제들을 계속 풀어볼게요. 14번입니다. 14번.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이고 길이가 3L인 균일한 막대 양쪽 끝에 A와 B를 올려놓고 2M인 물체를 올렸더니 수평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일단 막대기 질량 M이라고 했으니까 이 막대기의 가운데 무게중심 찍고 얘에 의한 중력이 mg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2m짜리 물체가 막대를 당연히 2mg로 누르고 있겠죠. 그럼 현재 막대가 받고 있는 아랫방향 힘은 총 얼마다? 3mg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B가 위로 떠받치는 힘을 FB라고 해보고요. A가 위로 떠받치는 힘을 FA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식이 나오죠. 어떤 식? 저 FA와 FB를 더하게 되면은 막대가 현재 아랫방향으로 받고 있는 몇 mg랑 똑같겠다? 3mg랑 똑같겠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지금 얘는 현재 평형,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힘의 평형 외에도 무슨 평형? 돌림힘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다시 이번에도 회전축을 잡을 때 첫 번째, 힘이 작용하는 네 지점 중에 한 군데를 집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힘은 제외해야 되니까 FA와 FB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힘을 무시해야 되는데 mg를 무시해도 되고 2mg를 무시해도 되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축을 여기로 한번 잡아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mg를 축으로 잡게 되면 이 회전팔의 길이들 다 소수가 나오잖아. 1.5L, 0.5L, 1.5L이 나와서 그게 싫어서 축을 여기로 잡아서 그 회전팔의 길이를 정수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너에 의한 건 시계방향 돌림힘이 되죠? 회전축 여기 찍으면 mg에 의한 거 시계방향, FA에 의한 것도 시계방향이 됩니다. 그럼 FB에 의한 것만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시계방향 돌림힘 먼저 구해보면은 mg 곱하기 여기 거리 0.5L이죠. 무게중심이니까. 그래서 mg 곱하기 0.5L만큼 작용을 하고요. FA에 의해서는 떨어진 거리가 L이니까 FAL만큼 작용을 합니다. 그럼 반시계 방향 돌림힘은 FB에 의한 거고요. 떨어진 거리가 2L이니까 2L이겠죠. 괜찮아? 그럼 두 마리의 크기가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두 마리를 정리하게 되면 무슨 식이 나오냐면 FA 플러스 0.5mg라는 게 이 FB와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럼 FA만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은 이 FB 마이너스 FA가 0.5mg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같은 미치수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연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식을 지금 더하게 되면은 FA 날라가죠, 그쵸? 그러면 3FB라는 친구가 3mg랑 0.5mg니까 2분의 7mg가 되게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FB가 얼마가 나와? FB가 6분의 7mg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FA와 FB를 더하면 3mg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FA가 얼마겠다? 3이 나오려면 6분의 11mg만큼이 더 필요하죠. 더해야지 6분의 18이니까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FA가 6분의 11, FB가 6분의 7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두 마리 방정식을 연립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리한 회전축 잡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네, 이어서 칠판 정리 좀 하고 15번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5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물체 A, B, C가 실로 매달려 있는 두 개의 막대가 수평을 이루고 있고요. 막대 1과 2의 질량을 줬고요. 길이가 6D, 3D이며 B의 질량은 M이다라고 줬을 때 A의 질량과 C의 질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아까랑 비슷한 모델 상황인데 막대기의 질량만 조금 추가를 했을 뿐이죠. 걔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말단에 있는 친구부터 봅시다. 말단에 있는 친구부터 보게 되면은
막대기의 중심의 중력 mg만큼이 작용할 거고 B에 의해서 지금 막대기의 왼쪽 끝에 mg만큼 아랫방향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도 지금 C에 의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C의 중력에 의한 힘이 맞지? 근데 일단 이 막대기는 돌림인 평형을 이뤄야 합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실이 위로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힘은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를 저는 축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반시계 방향 돌림힘은 mg 곱하기 d가 됩니다. 얘가 유일한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야. 그럼 시계 방향 돌림힘도 mg 곱하기 d가 돼야 되는데 요 mg가 떨어진 거리는 현재 0.5d입니다. 왜냐면 가운데에 무게중심이 있을 테니까. 맞지? 그러면 지금 시계 방향 돌림힘 얼마가 부족하니? 0.5mgd가 부족합니다. 근데 떨어진 거리가 2d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4분의 1mg여야지 성립을 하겠네요. 왜? 4분의 1mg 곱하기 2d 하면은 2분의 1mgd입니다. 그 다음에 mg 곱하기 2분의 1에도 2분의 1mgd죠. 즉 시계 방향 돌림힘도 반시계 방향과 동일한 mgd만큼의 돌림힘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의 질량은 4분의 1m이다 라는 걸 구했으니까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겠죠, 그쵸? 자, 그럼 일단 이 막대2가 아랫방향으로 받는 힘의 총합이 mg, 4분의 1mg니까 총 4분의 9mg만큼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윗방향으로도 당연히 4분의 9mg만큼 힘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럼 장력 관계에 의해서 실이 위의 막대도 4분의 9mg로 당기고 있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막대기가 위로 받는 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막대기의 중심에 중력 EMG 그 다음에 A의 중력에 의해서 왼쪽 끝에서 아래로 받는 힘도 있을 겁니다. 이때도 돌림힘 평형을 이뤄야 되니까 필요 없는 힘 여기를 우리가 축으로 설정을 해서 돌림힘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분수니까 이번에 식을 좀 써봅시다. 얘에 의해서 시계 방향 돌림힘 유도가 되는데 그럼 시계 방향 돌림힘이 4분의 9mg 곱하기 2d니까 2분의 9mgd만큼 유도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반시계 방향 돌림힘도 2분의 9mgd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막대기의 중력에 의한 거는 떨어진 거리가 d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게 2mgd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럼 저 끝에 A에 의한 게 나머지 2분의 5mgd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떨어진 거리가 몇 D? 4D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A의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서 받는 힘이 8분의 5mg여야겠다라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즉 A의 질량이 8분의 5m이라는 거니까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이어서 16번입니다. 자, 이제 갑자기 그림이 괴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6, 17, 18을 정복을 하시는데 기출픽 문제는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려 수평인 상태로 정지해 있는 질량 4kg인 막대 P의 왼쪽 끝으로부터 거리 L인 지점에 5kg짜리 물체를 매달았대요. 즉 4kg짜리하고 여기 L 지나서 A 매달았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 다음에 A를 받침대 위에 놓인 Q의 왼쪽 끝에 놓는 다음에 지금 보시면 오른쪽 끝에 2kg인 애를 놨더니 수평을 둘 다 이뤘다라는 거죠. 막대 PQ 길이 알려줬고요. 받침대로부터 A와 B까지의 거리도 알려줬습니다. 이때 물어보는 것들을 보죠. 일단 기억. P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냐 묻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Q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면 P도 수평을 이루고 있겠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럼 니은 A가 P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너네가 필요한 것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 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없고 니은과 디귿에서 물어보는 것만 구하면 된다고. 즉 F1과 F2와 A가 P를 당기는 저 장력만 구하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괜찮죠? 걔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Q의 질량을 안 줬잖아, 그치? 근데 Q의 무게는 Q의 중심, 균일한 막대니까 Q의 중심에 무게가 있을 겁니다. 맞지? 근데 지금 그 무게 중심을 받침대가 떠받치고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 두 마리 힘 둘 다 우리 구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축으로 잡는 게 좋을 거야. 괜찮아? 그럼 봐봐.
B가 막대를 아래로 지금 20N으로 누르고 있을 거 아니야. 얘 중력 20N이니까. 맞지? 근데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L이니까 돌림힘도 20L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에 의해서도 돌림힘이 20L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돌림힘 평형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A가 막대 Q를 20N으로 누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아? 집중해야 돼. 이 막대 A0이 저 막대 Q를 누르는 힘이 20N이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야지 막대가 아랫방향으로 받는 게 20N인 거잖아. 괜찮아? 그럼 내가 저 A를 조금 크게 해서 봐볼게. A. 그럼 봐봐. A가 Q를 아래로 20으로 누르면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니? 반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Q가 A를 위로 20N으로 떠받칠 겁니다. 이건 Q가 A를. 맞아. 근데 지금 보면은 A는 5kg니까 자기 자신의 중력 50N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건 중력이겠죠. 그쵸? 그럼 A가 힘의 평형, 즉 A가 정지해 있기 위해서는 윗방향으로 몇 뉴턴 필요해? 30N이 있어야 되죠? 아래로 50, 위로 20이니까 위로 30이 필요하잖아. 그 위로 30N은 누가 주고 있는 거니? 이 A와 연결된 실이 A를 당기는 힘이겠죠. 맞아? 그럼 장력 관계에 의해서 실이 막대 P도 30N으로 당기고 있겠지. 즉, 니은 A가 P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50이냐 묻고 있는데 30이라는 거야. 괜찮아? 야,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하게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힘 분석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파악이 되잖아. 그치? 야, 그러면 A의 중력만큼 저 실이 당기고 있겠니? 그럼 Q가 떠받치는 힘이 없는데? 그치?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당연히 아닌 선지다라는 게 그렇게도 판단이 된다는 거야. 왜? 만약 이게 50N이면은 Q가 A를 떠받치면 안 되거든. 그치? 근데 상황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니은은 절대 맞을 수가 없는 선지다라는 것도 판단이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막대기 P를 볼 건데 막대기 P의 중심에 중력 40N이 작용할 겁니다. 맞죠? 그럼 지금 막대기 P의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총 힘이 70인 거잖아. 그치? 그럼 윗방향으로도 70이 필요하니까 저 F1과 F2를 더하면은 70N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디귿선지가 성립을 하겠죠. 40과 3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실제로 이제 40과 30인지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네가 F1 플러스 F2가 예를 들어 80이 나왔다고 쳐. 그럼 디귿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땡 탈락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회전축을 어디로 잡을까? 회전축을 나는 여기로 한번 잡아볼게.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게 되면은 지금 너에 의한 거 시계방향 돌리면 되고요. 너에 의한 거 시계방향, 너에 의한 게 반시계방향 돌림이 되게 됩니다. 맞죠? 그럼 시계방향 돌림임 다 구해보면 F1L과 그 다음에 40 곱하기 떨어진 걸 0.5L이니까 20L만큼이 있는 겁니다. 40 곱하기 0.5L 한 거야. 그 다음에 반시계방향 돌림임은 떨어진 거리 2L 곱하기 F2가 되겠죠. 괜찮아? 그럼 저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 F2에서 F1을 빼게 되면 2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 여기 뉴턴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두 마리 연립하면은 3F2가 90이니까 F2가 30N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F1이 40N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디귿선지가 맞는 선지다라고 가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립을 조금 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A, 특히 A를 힘 분석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뭘 이용해서? 장력관계와 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 장력과 작용, 반작용은 아예 다른 의미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17번 가봅시다. 네, 이어서 17번 좀 봅시다. 17번이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를 여러 번 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어떤 문제라고 배우냐면 수평 파괴 문제다라고 배웁니다. 네,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 제일 상단에도 수평 파괴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쵸? 그 수평 파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수평 파괴라는 거는 얘네가 수평을 잃게 되는 시점과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 막 이런 걸 구하는 문제인데요. 얘네가 수평을 잃게 되면은 특징적으로 어떤 게 생기냐면 순간적으로 힘이 0이 되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봐봐. 지금 여기와 여기가 지금 받침대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잖아. 그치? 근데 이 받침대가 이 가로빔과 A, B를 다 받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가로빔과 A, B를 전체를 그냥 하나의 개로 보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저 받침대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있을 거고 그냥 걔네가 전체가 하나의 물체로 있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죠. 괜찮아? 그럼 잘 봐봐. 만약 이 A가 점점 왼쪽으로 가잖아. 그치? 그러면 이 하나 물체, 이 전체 개의 무게중심이 점점 왼쪽으로 쏠리겠죠. 그쵸? 왜냐면 질량이 왼쪽으로 많이 분포하게 되니까 당연히 얘네가 왼쪽으로 쏠리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왼쪽 방향, 즉 반시계 방향 쪽으로 받는 돌림힘이 커지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물체는 점점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다가 왼쪽으로 넘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말이에요. 언제? A가 왼쪽으로 갈 동안.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특정 힘이 0이 되는 힘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슨 힘이냐면 이 오른쪽 끝이 얘를 받치고 있는 힘이 0이 되지 않을까? 왜? 얘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얘랑 이제 접촉을 더 이상 안 하잖아. 그치? 접촉을 안 하면 당연히 떠받칠 수가 없는 거니까 얘가 떠받치는 힘이 몇이 되겠다? 0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힘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저 x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생각해서 x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건데 조금 더 단순하게 접근을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요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긴 할 건데 이게 안 통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봐. 지금 보면은 이 전체 개 있지. A와 B와 가로빔까지 다 합하면은 전체 개의 질량은 22m이에요. 맞아? 전체 개의 질량은 22m인데 지금 A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치?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질량 중심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A는 4m밖에 해당을 안 하고 전체 개는 22m이 해당을 합니다. 그럼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A가 만약 L만큼을 움직이는 거야. A가 L만큼을 움직여. 즉 A의 이 왔다 갔다 이동 범위가 L일 때 이 전체 개의 질량 중심은 얼마나 움직일까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A는 4m짜리니까 L만큼 움직일 때 사실상 4m짜리가 L만큼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개는 22m짜리잖아. 그치? 그럼 4m짜리가 L만큼 움직이잖아? 그럼 22m짜리는 얼마 움직이겠니? 고작 22분의 4, 즉 11분의 2L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지금 얘네가 이 전체 개의 질량 중심이 요 받침대의 왼쪽 끝으로부터 오른쪽 끝 안에 들어가야지. 이 안에 질량 중심이 있어야지 얘가 돌림임팽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이 받침대를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꼬꾸라지겠지. 그러니까 이 전체 개한테 허용된 이동 범위가 2L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 받침대의 요 사이 거리가 2L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은 A는 몇 L 이동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11 곱하시면 되니까 A가 11L만큼 이동할 수 있어서 최대와 최소의 차가 11L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엄청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답을 보게 되면 11L이 없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11L이 없네. 그러면 X가 당연히 최대값은 어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최소값이 0보다 더 나아갈 수 있으면 만약 가로빔이 더 길어가지고 A가 더 왼쪽까지 갈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X의 최대값은 당연히 값이 정해져 있지만 X의 최소값이
최소값이 음수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정된 요 왼쪽 끝보다도 더 왼쪽에 있어도 돌림의 평형을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 요게 선지에 없어, 그 다음에 얘가 답이 아닐 것 같아, 최소값이 음수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구해 보셔야 됩니다. 최소값을. 괜찮아? 그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A가 점점 왼쪽으로 이동할 때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저 A가 왼쪽으로 점점 이동을 하면은 이 전체 개의 질량 중심이 점점 왼쪽으로 이동할 테니까 얘가 왼쪽으로 고꾸라지려고 하겠죠. 즉, 이 오른쪽 끝이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0이 되는 시점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회전축으로 삼아서 보겠다는 거죠. 괜찮아? 그럼 저기를 이제 회전축으로 잡아가지고 돌림의 평형을 한번 써봅시다. 자, 시계방향 돌림힘과 반시계방향 돌림힘을 각각 구해볼 건데, 시계방향 돌림힘은 너에 의한 게 있겠죠. 16mg 곱하기 떨어진 거리 5L입니다. 16mg 곱하기 떨어진 거리 5L. 그럼 반시계방향 돌림힘은 일단 이 가로빈 무게에 의한 2mg에 의한 게 있겠죠. 그럼 얘 전체 길이가 20L이니까 요 축으로부터는 5L 떨어져 있겠다. 맞지? 질량, 무게중심은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항상. 그럼 저 질량에 의한 게 2mg 곱하기 5L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얘가 80L이니까 한참 못 따라온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해야지. 누구에 의한 거? A에 의한 거. 그럼 A 중력 4mg고요. A가 있는 길이는 지금 보시면 축으로부터 15L-X만큼에 있죠. 15L-X만큼에 있게 됩니다. 괜찮아? 그러면은 지금 요때 우리가 이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래? 너네 해보게 되면 몇 나오니? 얘네가 60이고 10이잖아, 그치? 그럼 70밖에 안 되는데 80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x가 얼마가 나와?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음수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L만큼이 나오게 되죠.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최소값은 저 x가 왼쪽으로 2분의 5L만큼, 즉 왼쪽 끝보다도 2분의 5L만큼 더 가도 무방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L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음수 2분의 5L만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이동 가능한 거리는 우리가 구한 총 이동 가는 거리 11L에서 음수 이동 가는 거리인 2분의 5L을 빼주시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8.5L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어렵죠, 그쵸? 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차가 아마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1등급을 가르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시면서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18번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네, 18번도 재밌는 문제죠. 얘도 X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3m이고 길이가 L인 균일한 막대의 양쪽 끝에 A와 B를 놓고요. 막대 위에 질량 M인 물체를 놨더니 수평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F1과 F2 알려줬고요. 저 X 값을 아마 구해야 되는 것 같죠. 그쵸? 그럼 일단 이 막대기의 중력 3mg가 아래로 작용할 거고 이 물체가 누르는 힘 mg가 작용할 겁니다. 맞죠? 그럼 지금 막대기의 아랫방향으로 총 4mg 작용하고 있으니까 윗방향으로도 4mg. 즉 F1과 F2를 더한 값이 4mg일 것이다라는 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저 F1과 F2를 선생님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될까요? 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게 각각 얼마인지 지금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기억에서는 F1과 F2에 대해서 각을 줬죠. 뭐 F1이 3분의 5mg일 때를 물어보잖아. 그치? F1을 3분의 5로 너네한테 조건으로 주는데 그걸 선지에서 준 거예요. 맞아? 그럼 F2가 얼마가 나와야 돼? 3, 4, 12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7mg가 나와야겠다는 뜻을 알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도 F1이 3분의 5일 때 X값을 물어보잖아. 그치?
그럼 너 3분의 7로 잡고 너를 3분의 5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뭐 축을 이번에는 어디로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여기로 한번 축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괜찮아? 자, 그러면은 너에 의한 거 반시계, 째에 의한 것만 시계 방향이 됩니다. 즉, 반시계 돌림면부터 살펴보면은 mg 곱하기 x만큼이 있는 거고요. 얘의 무게 3mg 곱하기 떨어진 거리 0.5L이니까 2분의 3mgL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계 방향 돌림이면 저 끝에 있는 F1에 의한 게 있으니까 3분의 5mg 곱하기 떨어진 거리 L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그럼 통분해주면은 너는 6분의 10인 거잖아, 그치? 근데 너가 6분의 9네? 그러니까 너가 얼마가 나와야 돼? 6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X가 몇 L이다? 6분의 1L이 나오게 됩니다. X는 6분의 1L이라서 니은선지는 틀리게 된 거죠. 괜찮지? 그 다음에 지금 물체가 A에 가까워질수록 물어봅니다. 맞지? 그럼 봐봐. 물체가 A에 가까워질수록 왼쪽 방향으로 힘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맞지? 왜냐면 제가 왼쪽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 질량 중심이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똑같이 여기를 축으로 삼았다고 치자. 그럼 지금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 세집니다. 그럼 시계 방향 돌림힘도 어때야 되니? 세져야겠지, 그치? 근데 선생님, 여기를 축으로 잡으면 F2를 구할 수가 없는데요? 맞지? 그러니까 축을 한번 옮겨봅시다. 이런 식으로 축을 잘못 잡았을 때는 그냥 너네가 다시 한번 옮겨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는 축을 두지 않기로 했으니까. 괜찮아? 그럼 봐봐. 얘가 똑같이 이번에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럼 축으로부터 원래 시계 방향 돌림힘이었는데 회전팔이 짧아지면서 시계 방향 돌림힘이 약해져요. 맞아? 그럼 반시계 방향 돌림힘도 약해져야지 돌림힘 평형인 거잖아. 그치? 근데 반시계 방향 돌림힘을 주는 애가 요 F2니까 얘가 왼쪽으로 이동할수록 이 반시계 방향 돌림힘의 크기도 낮아져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F2는 커지는 게 아니라 F2는 점점 작아져야지 평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19번 안정성 좀 봐보도록 합시다. 자, 물체의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데 정답이 2개라고 하죠. 이런 거 조금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1번, 물체의 무게중심은 항상 물체 내부에 존재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해봐. 이거 뭐야? 도넛이죠? 도넛의 가운데는 물체 내부가 아니에요. 그쵸? 물체가 없으니까. 근데 무게중심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땡. 2번, 바닥면이 넓으면 당연히 물체는 안정합니다. 3번, 불안정 평형에서 힘을 가하면 원래 위치로 안 되돌아오고 넘어가죠. 4번, 균일하지 않은 얇은 원판의 무게중심은 원의 중심과 일치하지 않느냐 묻고 있는데 균일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정중앙에 없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5번, 물체의 무게중심에서 내린 수선이 받침면 위를 벗어나면 복원이 안 됩니다. 6번,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라고 해서 돌림힘 평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7번,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안정하지 않은 상태죠. 답은 2번,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0번. 제일 안정적인 상태는 당연히 받침면이 제일 넓은 언제일 때? C일 때 제일 안정할 겁니다. 너무 쉽죠? 예, C로 가시면 되고요. 21번. 오뚜기를 눌렀다가 놓을 때 오뚜기가 처음 상태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맞죠?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원래 무게중심이 있을 텐데 얘가 이렇게 기울게 되면 무게중심이 이쯤으로 바뀝니다. 즉 무게중심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까? 요렇게 오뚜기가 있는데 오뚜기의 무게중심은 요쯤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기운다고 생각해볼래? 얘로 해볼까? 여기가 무게중심이었어, 여기가. 근데 얘가 이렇게 기우는 거야. 그럼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 높아지잖아, 그치? 봐봐, 다시. 여기 있었는데 무게중심이 높아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 오뚜기가 기울어지면 무게중심이 높아진 다음에 다시 무게중심이 낮아지기 위해서 복원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 니은 오뚜기가 기울어지면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작용하고요. 걔가 복원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지금
오뚜기는 바닥면이 둥글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안정과 불안정을 우리가 논의할 때는 이 받침면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둥글든 사각지든 상관없고 우리는 받침면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땡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니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단원 돌림인 평형, 역학과 안정성이었나? 평형과 안정성이군요. 예, 평형과 안정성 기출픽 해설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또 2강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다뤄볼 테니까 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